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평이 신숙희입니다. 제가 국힘당 당대표 선거를 보고 저번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미 너무나 이 불법 선거,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이미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과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결과를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제가 SNS에서 모두 다 나오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시골에 우리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어요. 시드니에서 한 4시간 떨어진 마루라라는 곳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공병호 박사가 또 올린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은 명백히 부정선거 조작에 제가 지금은 의혹이라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탄핵의 과정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15 부정선거 때 일어났던 부정선거 패턴을 그대로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이번에도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힘 당대표 부정선거는 내년에 대선에 이미 작은 실험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도 제대로 자지도 안 하고 성명서 하나하고 호소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 오늘 유튜브는 성명서와 호소문을 제가 검토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제 유튜브를 주위에 좀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논평의 제목은 부정선거 더 이상 못 참아 국힘 대선 부정 주동자 동조자 색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명서의 타이틀은 이번 국힘당 대표 부정선거를 조사하여 관련자 모두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을 특검하라.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도 안 하고 1년이 넘는데도 미루고 있는 선관위, 이거 이미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선관위, 이번에도 선관위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왜 이 선관위에다가 믿을 수 없는 선관위에다가 이 국힘당 야당에서 이거를 맡겼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힘당 대표 선출에서도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 저는 사실 의혹이라 했지만은 거의 증거가 지금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 국내외 자유주권 시민들은 국힘당이 선관위와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데이터를 받아서 철저히 조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는 그 이유는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론조작이 들어갔어요. 그 여론조작 이유를 말씀했죠. 국힘당 대표 8명 중에서 5명을 선출을 했는데 왜 선출한 데서 이 후보자들의 지지율까지도 발표를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 공정선거에 어긋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고위원 10명 중에서 또 5명 후보 명단을 빼고 5명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은 여론조사에도 이미 여치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선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시작한다 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결과를 발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공포된다는 거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공정선거를 위배한 여론조작의 선거입니다. 누가 이 데이터를 누설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여론조사는 30%고 그 다음에 이제 70%는 이 당원투표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국힘당에서 투표하는 걸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일반 여론조사 30%, 당원투표 70%니까 일반 여론조사도 당원들만큼 많은 숫자가 참가하구나.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 30%가 두 개의 그것도 평소에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이런 이름도 없는 여론조사 기관이 3,000명을 포집해서 2,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2,000명이
2,000명이 참여하고 당원 투표 70%는 15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일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한 표가 마치 300명이 투표한 것과 같은 비율로 환산해서 36배로 늘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1투표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이 마치 300명이 자기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진 것처럼 해서 그 결과로 이 당대표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2,000명 표집을 30% 한 거, 제가 30%도 왜 했는가 저번에 의문을 품었잖아요. 왜 야당 여론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일반 사람을 넣어야 됩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은 10%라면서요. 왜 지금 야당은 30%? 이것을 왜 고치지를 안 했는지 저는 정말 국힘당 지금까지 당대표한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0명이 참석한 그 결과하고 15만 명이 참석한 결과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하고 70%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모바일 득표율이 모바일은 13만 명이 참석했고 ARS 득표는 3만 명이라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죠. 이거는 이제 70%. 70%에서 모바일 득표율이 11만 명, ARS가 3만 명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모바일 득표, 말하자면 K보팅, 모바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39%, 나경원 39%, 이준석 39%예요. 그런데 ARS는 전화로 무신호로 하는 건가 봐요. 거기서는 나경원 후보가 47%를 얻고 이준석이가 28%를 얻어가지고 거의 2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모집단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3명의 후보 있잖아요. 다른 3명의 후보는 거의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에서 차이가 없고 이게 원래는 한 3% 차이만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 2를 다툰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20%. 그래서 이 같은 모집단의 투표에서 이 두 후보의 이 두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데이터는 통계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모바일 투표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K보팅에서 조작했을 의혹이 엄청 짙은 겁니다. 의혹이라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듯 이번에 이준석이 이긴 것은 바로 이런 불법과 당대표 선거 데이터의 부정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자유주권 국민들은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 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덮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와 선관위 책임자 모두를 색출하여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시 국민들의 큰 저항을 지금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힘당이 선거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공정한 투개표 선거 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 여론조사는 없애든지 아니면 비율을 10%나 굉장히 낮추고 그 표집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1,000명, 2,000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책임 당원만 당원 투표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책임 당원도 있고 일반 당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당원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반 여론조사는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고 이 모든 책임 당원뿐만 아니고 모든 당원이 다 투표에 참여하여 100% 반영하는 것을 당규로 채택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탁을 취소하고 국힘당 자체의 선관위를 만들어서 이 수개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K보팅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모바일 K보팅은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이걸 또 할 거예요. 이미 제가 경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4.15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를 미루고 있죠. 이런 불법 의혹도 이제 국힘당이 말끔히 해소하도록 특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 국힘당 대표 선출은 무효로 선언하고 당사자들에게 출당 사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가 이렇게 이 성명서를 내고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주권 시민 여러분, 위의 메시지를 신중히 읽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국임선거도 선관위가 조작한 것 같습니다. 탄핵의 패턴과 똑같은 여론조작 그리고 실제 투표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 아니 명백한 데이터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동포 국내외 대표님들이 야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단일 후보를 통해 내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 선관위 여론조사와 이에 동조한 국임 내 세력들의 조작을 밝혀내야 합니다. 반드시. 제가 왜 부정선거에 목을 매느냐 하면요. 이것은 선거 전략입니다. 탄핵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뭐 다른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단 선거에 이겨놓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는요. 이기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200단체, 특히 저는 해외동포 한미동맹 그리고 국내 모든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끝까지 파헤쳐 이번에는 반드시 범죄자들을 밝혀내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또한 만약 이걸 밝혀내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아리조나 재검표 이미 결과가 나왔고 지금 바이든 정부를 지금 압력을 가하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이 바이든은 피해보려고 지금 마지막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곧 범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 부정선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거 이거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에비던스 베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니지먼트도 에비던스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리크루이트 할 때도 에비던스 베이스드 리크루이트먼트,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완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명백한 오역에도 무조건 국임을 지지하고 이준석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저는 같은 종조자로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우리가 같이 지금 이런 부정선거 이슈에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이렇게 명백하게 숫자적으로 의혹이 있으면 같이 이것을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 얘기를 하면 이 우파 쪽에 있는 대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증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한대요. 왜 우리가 100%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이미 숫자가 이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조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증거가 있으면 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런 숫자적인 정말 이상한 비정상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제가 탄핵의 패턴에서 보여줬죠. 이 동조자, 침묵자, 동조자들도 있어요. 내부의 적을 모르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국내외 쓰나미 폭풍을, 쓰나미가 지금 몰려옵니다. 하루빨리 막고 국임을 이제 제대로 정상화하여 내년 대선에 수개표하는 법안 통과만이 현재 야당의 혼란을 막고 내년 승리를 장담함을 모두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떠나 공정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민주주의의 선거 시스템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박근혜 탄핵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고 애국을 하고 수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지금 보냈는데 지금 국힘당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탄핵 세력, 부정선거 부정 세력,
바이든을 지지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국임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의혹도 부인하고 선관위 조작을 눈 감는 우파 세력은 저는 우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임이 이것으로 한골탈퇴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우리는 국군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공화당이 내년에 그 상하원에서 석권하기로 되어 있고 트럼프나 아니면 트럼프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일이 없으면 정말 아무나 내놔도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국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이기게 해줄까요? 이미 지금 국임당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1차 지금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난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년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부정선거 이 이슈를 이슈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고 이번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 조작하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국군을 차버리는 대역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파끼리 이 이슈로 싸움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번 부부정선거를 척결하면 모든 것은 다 잘 되리라 봅니다. 목숨 걸고 이 의혹을 파헤쳐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저는 이 양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 찼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요 책사로서 아주 고수입니다. 이번에 성공인 거 보세요. 다음에 또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개표에다가 그 다음에 단일 후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선거도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 이준석 이런 지금 같은 김무성계 쪽의 사람들하고 이미 내각제 세력이잖아요. 내각제로 갑니다. 꼭 그렇게 지금 눈앞에 와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이미 부정선거를 할수록 야당은 분열되고 결국 자신들의 조작에 따라온다고 또 국임당이 입을 닫고 이 조사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또다시 우롱을 한 겁니다. 또다시 우롱을. 저는 이번에 더 이상 차보면 같은 편이라고 간주할 겁니다. 이번에 정말 의혹을 말끔히 파헤치고 선거제도 고치고 관련자 문처가 하도록 정말 국민들이 좀 깨어나서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